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 증가해서 총 1,7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해외 사례로 국내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에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선거 방역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신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러니까 해외 유입은 제외하고 75일 만에 0명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만 4명 발생을 했는데 지금의 추세 어떤 단계로 보고 계신지요? 네, 전 국민께서 참여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덕분에 이룬 0명이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물론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신규 감염자 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확진 검사로 찾아내지 못한 감염원이 어딘가 있을 수가 있고 조용한 전파,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증상이 있지만 진료를 안 받고 이렇게 숨기고 계신 감염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최근에 확진자분들의 동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진 검사 받기 전에 훨씬 전에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사를 안 받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증상이 전혀 없어서 모르다가 어떤 전수 검사에서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조용한 감염원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4.15 총선도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2주 정도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선거 방역에서도 뜻깊은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신중하게 보면은 감염되신 분들이 있지만 증상이 없다든지 증상이 경미해서 검사를 안 받아서 사실 또 안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중증의 어떤 감염자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확진자분들의 동선을 보면은 그분들 중에는 사전 투표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 15일 날 총선 투표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그분들로 인한 추가 감염자도 없는 걸로 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사실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를 미루는 국가들이 많았는데 이제 선거를 앞둔 해외 국가들에서 우리의 이런 총선 방역 결과를 좀 특히나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런 선거 방역 시스템이 앞으로 좀 다른 국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이정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총선 당일날 많은 해외 언론들이 취재도 해갔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한 어떤 총선이 우리가 한국의 어떤 방역 정책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진단 키트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질서정연하게 잘 실천하시는 모습들이 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떤 좀 새로운 힘이 되는 그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코로나19 방역에선 참 뿌듯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최대 6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죠.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고 중대 고비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휴가 기간에 좀 국민 여러분들 건강하게 좀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개인 기본 방역 수칙은 항상 지키셔야겠죠. 예.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위생을 잘 유지하시면서 적당한 건강거리 띄우기 2m, 안 되면 마스크 쓰고 1m. 라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을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있으시면 여행을 좀 취소하시고 선별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게 여행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행 경로별로 지켜야 될 방역 사항에 대한 세부 수칙이 이제 방역 당국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 특히 이제 자동차를 렌트카를 한다면 손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독이 필요하다든지 또 여행 가셔서 식당을 이용하실 때 아무래도 식당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좀 밀집한 식당은 피하신다든지 시간대를 바꿔서 이용하신다든지 또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만졌던 걸 통해서 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손위생을 잘 하시고 개인 식기를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좀 세부 지침들을 한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어느 지자체에 따라서는 마스크가 없으면 입장
출장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네. 마스크도 잘 챙겨 가셔야 되겠고 또 다녀와셔서 증상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황금 연휴를 맞아서 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월 5일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됩니다. 이제 이 전후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할지 여부를 당국에서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황금 연휴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최소한의 어떤 권고 수준이 적용된 기본적인 우리가 개인 생활 방역 지침, 공동체 생활 방역 지침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뭐 업무라든지 일상, 여가에서 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어떤 걸 지키고 또 관리자는 어떤 걸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지침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행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용자와 이제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라든지 또 아니면 행정 지원 같은 것들도 같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지금 생활 방역 지침이 조금 최소한의 권고이기 때문에 조금 권고 수준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특히 마스크는 가급적이면 대부분 착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제 증상이 생기시면 3, 4일 정도 쉬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그래도 선별 검사를 좀 빨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중요한 개점에 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용한 전파자도 조심해야겠지만 자가격리자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하루 동안에 이탈 사례가 5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 4명이 대형마트, 철물점, 병원 등을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뭐 이 4명은 안심밴드 소급 적용도 안 되는 분들이라서 어떻게 좀 앞으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계속해서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관리 일단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참여 의지가 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가격리하시는 분 힘드시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자가격리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파를 차단하고 내가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의미를 좀 두셔서 좀 어렵더라도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좀 이탈하신 사례를 보면은 혹시 좀 걸리지 않겠지라는 약간 조금 안이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처벌이 이제 강화돼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처벌의 강도를 떠나서 좀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참여 의미를 조금 한 번 더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이른바 초고속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존의 어떤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거치고 이제 1단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게 안전한지 그리고 이제 2단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실험을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그 3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인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 이렇게 단계적인 임상 시험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은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기존에 어떤 백신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항원만 응용해서 바로 백신을 만들고 후보 물질 중에서 좀 유력한 것들을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찾게 되면 바로 일상 시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보고 거기와 그와 동시에 이상 시험을 하기 전에 이미 백신 생산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 시험도 소규모 인원을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해가지고 거의 3상에 준하는 대규모 인원을 하면서 이제 바로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많은 생산을 많이 미리 예.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3상까지 해야지 이제 허가가 나겠지만은 아마 이제 대규모 이상을 마친 다음에 효과성을 밝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생산된 백신을 바로 투약하면서 3상 겸 바로 이제 임상 투약을 시작하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지금 백신 가지고 일상과 동시에 이상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대량의 백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까지 100만 도스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까지 뭐 3억 도스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지금 벌써 아직 효과성, 안정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굉장한 자신감일 수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도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지만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개발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개발 관련 얘기할 때 이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었고 이제 렘데시비르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회복 속도가 31%가 빨라진다라는 결과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치료제로 과연 어떻게 좀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발표된 결과에 대해서 아직 그 논문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요. 예.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효과가 있다고 이제 한 걸로 봐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일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 속도가 위약을 투약한 군에선 15일 그리고 렘데시비를 투약한 군에선 11일로 회복 기간이 짧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1%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본 그 결과 중에서는 어떤 그 사망률을 봤는데 렘데시비르군이 이제 8% 그리고 위약군이 11% 그래서 위약군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제 통계적인 차이는 없어서 뭔가 조금 효과는 있는 건 확실한데 효과가 아주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런 그 무작위 이중맹검 시험법이 이제 이 약효를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연구법이 되겠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WHO에서 효과가 없다고 논란이 됐던 그런 연구처럼 중국 연구도 역시 비슷한 연구였는데 이제 45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유행이 종료되면서 임상 참여자를 다 못 모으고 한 절반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절반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도 뭐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충분한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아주 컸다라면은 절반의 임상 참여자를 가지고도 효과가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좀 효과가 있긴 있는데 아주 그렇게 뚜렷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의 첫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해외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미국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정상화 시기를 놓고 이제 주별로 좀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와 더불어서 이제 학교 수업도 정상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항상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증폭 집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충분한 어떤 현황 분석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이제 유행이 됐을 때 어떤 충분한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유행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유행을 모니터링하려면 아무래도 충분한 검사 수가 좀 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이제 어떻게 내려진 결정이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라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런 결정에 물론 이제 정상화하고 싶은 의지는 이해는 하지만 항상 신중하고 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일본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누적 확진자가 15,000명에 육박한 상황이고 긴급 사태도 한 달 정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일본 확산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 일본의 통계를 잠깐 보게 되면은 그 4월 초부터 이제 급증하다가 예. 한 4월 11일 경에 이제 정점이 있어서 이제 감소를 했는데 감소를 하다가 또 다시 또 소규모 유행이 있고 감소하다가 또 다시 조금 소규모 유행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지만 계속 그 유행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이런 그 긴급
조치를 조금 더 연장하면서 조금 더 강한 사회적인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상황들 또 국외 상황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